2024년도 이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이 소득 인정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2024년도에 변경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소득 인정액에서 현금 자산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고 부동산 자산은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내가 월급을 타는 거죠. 근로소득은 내가 얼마까지 탔을 때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할까? 네, 이것을 정리해 봤는데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수급 기준이 변경되었죠. 네, 지난번에 방송에 이 2024년도 수급 기준 변경된 것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과연 내가 현금성 자산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네, 이거를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네,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보통 은행이라든가 신협이라든가 새마을금고 또는 우체국에 갖고 있는 예금이나 적금, 네, 요구불 예금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또 내가 주식을 하고 있다면은 주식 평가액도 여기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을 갖고 있다면은 네, 보험도 해약 환급금 기준으로 포함이 되고요. 채권도 역시 같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현금성 자산을 계산할 적에는요, 현금성 자산은 2천만 원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0.04죠.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누면은 한 달에 내가 소득 인정의 기준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이번에 바뀐 것이 단독가구는 213만 원, 부부가구는 340만 8천 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위에 이 현금성 자산 요 공식을 대입해 보면요, 네,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은 213만 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최대 내가 현금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자산, 네, 기초연금 수령이 가능한 최대 현금성 자산은 6억 5,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본다면은 현금은 내가 6억 5,900만 원까지 갖고 있어도 기초연금은 수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주기 때문에 네, 부자들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네, 하위 70%니까요. 내가 다른 자산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현금은 6억 5,900만 원을 갖고 있으면은 단독 가구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똑같은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부가구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부부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340만 8천 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구의 최대 현금성 자산은요, 약 10억이 넘습니다. 10억 4,240만 원을 갖고 있어도 이 부부가구는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정말 꿈 같은 얘기죠. 우리가 6억이라든가 10억이라든가, 그러나 다른 부동산 자산이 없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현금성 자산만 가지고서는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산 기준이죠. 재산은 주로 부동산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네, 이 부동산은 특히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억 3,500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자, 대도시를 가지고 한번 기준을 잡아봤어요. 재산을 포함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택, 토지, 그리고 여러분 갖고 있는 자동차, 또 임차보증금, 네, 이런 것들을 주로 계산하는데요. 요 주택과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합니다. 지금 현재 거래가나 매매 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는 가격의 약 한 70%에서 80%를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 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주택 가격에서요, 1억 3,500만 원, 대도시 기준이죠. 1억 3,500만 원을 뺍니다. 그리고 곱하기 0.04, 4%를 하고요. 또 나누기 12개월로 하면은 또 여기 내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재산 평가액이 나오죠. 여기에 여러분 자동차라든가 보증금이 있으면은 더해주면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적에 그러면은 재산만 가지고서는 얼마까지 가능할까? 네, 이걸 봤는데요. 자, 단독가구 소득 인정액은 213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최대 재산가액은 약 7억 7,4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아무것도 현금이 없고 내가 근로소득도 없고 내가 연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아파트만 하나 있다. 네, 그러면은요, 아파트 가격은 7억 7,400만 원, 공시지가 가격으로 7억 7,40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자동차가 한 4천만 원짜리 있어요. 그러면은 공시가격은 7억 3천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재산 소득 평가액만 본다면은요, 네, 단독 가구 기준은 7억
400만 원까지 가능해요. 자, 부부가구 소득 인정액은 340만 8천 원이라고 그랬죠? 자, 그랬을 때 부부가구의 이 최대 재산가액은요, 약 11억 4,74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시가격 아파트의 11억이라고 하면요, 네, 우리가 보통 매매가는 한 15억 되겠죠. 네, 이렇게 부자들도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었는데요. 이거는 내가 현금성 자산이나 근로소득이나 또 연금 받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는 재산가액만 본다면은 단독 가구는 7억 7,400만 원, 부부 가구는 11억 4,74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매주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꼭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세 번째는요, 우리가 65세 이상 됐어도 근로소득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이거는 내가 희망을 하고 있는 거죠. 가능하면 내가 일할 곳이 있으면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근로소득은 우리가 110만 원을 공제하잖아요. 자, 근로소득이라고 하면요, 직장을 다니면서 얻는 소득. 쉽게 얘기하면은 직장에서 받는 월급을 얘기하는 건데요. 주로 4대 보험이 되는 그러한 직장의 근로소득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녀 용돈은 어떻게 계산돼? 자녀 용돈은 여러분 여기에 합산이 되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주민센터나 구청 같은 데서 자녀 용돈 얼마 받는 거 계산하지도 파악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 용돈은 안 되고요. 또 연금 소득은 여기서 제외를 해봅니다. 없다고 봤을 적에. 자, 그러면 근로소득만 가지고서는 내가 얼마까지 받는 직장에 다녀도 가능할까? 네, 근로소득 공식은요,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빼고 곱하기 0.7이죠. 30%를 공제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단독 가구의 이 소득 인정액은 213만 원이 되니까 최대 내가 직장에서 받는 월 소득은 414만 2천 원까지 받아도 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부부 가구는 340만 8천 원이죠. 네, 이럴 때 각각 부부가 직장을 다닌다고 보면은 각각의 110만 원을 공제해 주니까요. 네, 부부 가구의 이 합쳐진 최대 월 소득은 706만 8천 원을 받아도 네,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를 봤습니다. 네,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각각을 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각각을 별도로 자산별로 한번 계산을 해드렸는데 결론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 결론인데요. 각 자산별 최대 가능 금액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현금은 내가 얼마까지 갖고 있어도 될까? 또 일반 이 재산 자산은 얼마나 갖고 있으면 될까? 부동산이 주로 포함되겠죠? 또 근로소득은 내가 얼마의 직장을 다녀도 될까? 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현금성 자산은 단독 가구는 6억 5,900만 원, 부부 가구는 10억 4,24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자, 부동산과 같은 재산 자산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단독 가구는 7억 7,400만 원까지 가능하고요. 부부 가구는 11억 4,740만 원까지 가능했습니다. 또 내가 받는 직장, 이 근로소득은 단독 가구는 414만 2천 원까지 월급을 타도 가능하고요. 부부 가구는 706만 8천 원까지 내가 근로소득을 받아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것은 제가 자산별로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현금이 없고 재산만 있다, 부동산만 있다, 그러면은 여기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 있고 현금도 있으면은 합쳐진 금액 안에서 좀 조정이 된다면 가능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이 기초연금 바뀐 소득 인정액 기준을 가지고 자산별로 내가 최대 가능한 금액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 2024년 변경된 기초연금이 가능한 소득 인정액에서 최대 현금 자산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또 최대 부동산 자산은, 그리고 최대 월급은 내가 얼마까지 탈까를요,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보시면서 참고를 하시고요. 혹시 여러분들 댓글로 내가 얼마를 받고 얼마를 받았을 때 내 재산은 어느 정도고 또 내 근로소득은 어느 정도고 또 연금은 내가 국민연금 얼마 받고 있다, 이런 거 댓글로 남겨두시면 제가 가능해 보입니다, 요건 약간 불가능해 보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댓글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